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 우리 기계학습, 특히 기계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 파트를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통계분석 기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통계분석 기법 중에서도 회귀분석, 예측 모델 중에 회귀분석을 배우면서 통계적 방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 방법을 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우리 기계학습적인 방법과 통계적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통계 방법,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 시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학습적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의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결정나무 트리, 그 다음에 앙상블 분석, 그 다음에 캔 리얼리스 네이버후드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지안,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 깊숙하게 배우지는 않고요. 이러한 기법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차별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기계학습 방법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방법들은 예측 모형과 분류 모형을 다 쓸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부터 여기 있는 분석 기법들을 다 우리가 분석에 활용을 하고 이 분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거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이걸 다 사용합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 모델들을 기계학습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모델들을 다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분석 기법이 가장 이 문제에 잘 적합한지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방법과 기계학습적인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 회귀분석을 하면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회귀분석하는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기계학습은 또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적 방법과 기계학습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도 않았고 기계학습적 방법도 배우지가 않아서 이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통계적 방법은 기계학습 방법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방법이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통계적 이론, 통계적 방법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일단 이 표본 데이터라는 얘기는 데이터 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뭐 100개, 200개 또는 뭐 500개, 1000개가 안 넘어갑니다. 그 숫자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적은 양의 데이터들, 즉 우리가 얻은 데이터 자체가 이 표본 데이터로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본을 뽑다 보니까 모집단의 값을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은 확률을 이용을 해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값을 유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이용하게 되면 확률, 그 모수 통계냐 비모수 통계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확률, 즉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확률 분포, 그죠? 95%라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확률 분포가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 데이터들이 그런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해서 이 통계적 가정이 꼭 중요하고 이 가정을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분석한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체크하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네. 그 다음에 방법을 따지면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 아니면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계수값이 0이냐 0이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 놓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검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의수진. 그래서 그 귀무가설을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해야 되니까 귀무가설을 우리가 확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요. 모든 데이터. 즉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소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표본 데이터를 다 넣어서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버피팅, 언더피팅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오버피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에 너무 종속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설명을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라든가 이런 거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학습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대용량 데이터, 우리 빅데이터 시대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가정이 필요 없어요. 그죠? 가정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귀무가설 뭐 이렇게 가설 검정을 하는데 가설 검정도 필요 없고 데이터를 통한 스스로 학습 방법, 그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유의 수준으로 해서 어떤 변수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기계학습 방법은 이 기계가 지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로 우리가 개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측 정확도, 그래서 얼마나 잘 맞췄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아닌 예측 정확도가 이 기계학습에서는 이 모델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별하게 되죠. 그 예측 정확도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편차의 자승, 그죠? MSE 이런 것들도 예측 정확도를 판별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숫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팅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아도 되고요. 이 데이터를 할 때 우리가 모델을 구축할 때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가 한 1000개가 있다. 간단하게 1000개가 있다 그러면 한 700개는 훈련하는 데 사용하고요. 또 300개는 테스팅하는 데 사용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가 맞는지를 검증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귀 분석, 일반 통계 분석은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데이터를 쪼개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데 기계의 학습적 방법은 일단 데이터 수가 많을 경우에 사용하다 보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튜닝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모델 비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변수와의 관계에 설명이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통계적 분석 방법을 우리가 뭐 분석 방법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통계적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기계학습적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쪽도 사용할 수 있고 이쪽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뿐이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줄 압니다. 회귀 분석의 가정 검정이라는 개념인데 이 과정 검정이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운 것처럼 회귀 분석은 하나의 회귀식을 우리가 세우고요. 그죠? 하나의 회귀식을 세우고 이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이 거리, 예측하지 못한 나머지를 잔차라고 불렀는데 이 잔차가 특정한 분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통계분석 기법 하실 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잔차의 등분산성이 존재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잔차가 정규성을 띄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정이 안 맞으면 우리가 분석한 회귀 분석의 결과값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소수의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낮을 때는 확률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노란색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노란색은 관계가 없는 모델.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미가 없는 변수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터가 적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없는 거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점점 이게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유의 수준, 즉 가설 검정이라는 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 가설 검정에 분석하는 가설 검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가 회귀 분석을 통계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데이터 수가 작을 경우에 한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 방법인데 데이터 수가 많을 경우에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 수가 많은 경우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면은 굳이 이렇게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계학습적으로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정확도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통계 방법에서는 우리가 예측 모델이 하나입니다. 이 회귀 분석 하나만 써야 되는데 기계학습 분석에서는 회귀 분석 말고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우리가 계속 개발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 때문에 데이터 수가 작은 경우 표본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한계점이 있을 때는 회귀 분석,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고 데이터가 많은 빅데이터 쪽에서는 회귀 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모델을 우리가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계학습적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기계학습적인 방법의 특징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쪼개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훈련할 때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훈련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듣고 막 학습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0개 중에 7대3이든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서 훈련하는 걸로 700개를 넣어서 훈련을 막 시킵니다. 훈련해서 훈련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모델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훈련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어요. 테스트 단계. 이 테스트 단계에서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테스트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모델을 다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해지죠.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 방법에서는 우리가 구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데이터가 적고 모든 걸 다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맞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우리가 써야 되는데 지금 기계학습적 방법은 훈련과 테스트를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더 그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타당하게 우리가 구축한 모델이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학습적 방법으로 우리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미분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찾아가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이 밑으로 우리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회귀 분석에서는 통계적 방법에서는 미분을 이용을 해서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밑에 영인 지점을 바로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서 기울기를 조정을 해서 제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경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주는데 한꺼번에 영인 지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미분을 한 다음에 조금씩 조정을 해주고 또 미분해서 또 조금 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이렇게 조정하면서 학습률이라는 거를 이렇게 따져요. 뭐냐면 너무 학습 내용이 많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엉뚱한 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던 내용을 학습률이 높으면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야지 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확확 바꿔버리면 이렇게 해서 그냥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습률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 그 MSE를 얘기합니다. MSE. 그죠? 잔차 MSE인데 그 기계학습적 방법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회귀 분석을 인공신경망 쪽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 회귀 분석을 우리가 하나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결과 변수가 하나였죠. 가격 이렇게 하나만 쓰는데 이 중간에 있는 다양한 모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좀 더 다양하게 우리 만들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 어떤 건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럴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런 모형, 이런 모형, 이런 모형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그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바로 미분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뒤에 인공신경망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모형들을 할 때는 단번에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쫓아가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게 한 군데서 이쪽에서만 찾으면 이쪽에서 최적이라고 해서 그냥 스톱돼 버릴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계학습 방법에서는 미분을 해서 내려가는 방법도 전통적인 통계학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사하강법, 경사를 내려간다. 그죠?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이 경사하강을 계속 조금씩 내려오는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있었죠. 데이터를 한꺼번에 미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너무 빨리 내려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보면 기울기가 여기 최적 돌아갔을 때 여기가 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져 있죠. 그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죠. 기울기가 세워지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낮은 데서 이렇게 쭉 높은 곳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제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회귀 분석 기법을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쓴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단순한 모형일 때는 회귀 분석한 거하고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복잡한 모형이 나오면은 일반 회귀 분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학습적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뒤져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그 등고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등고선 얘기가 뭐냐면, 등고선은 우리가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3차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입체 모형이 만들어지는데, 입체 모형은 이렇게 뒤에 안 보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는 방법은 2차원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다 보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요 선은 같은 높이입니다. 같은 높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산을 위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산을 자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모양을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사용할 때 이런 등고선을 가지고도 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옆면적과 뭐 절편과 y 값이 있는데, 이렇게 변수가 x축이 두 개가 들어가면 우리 2차원 직선이 아니 2차원인 선이 2차원이면 선인데 3차원이면 이런 모형이 만들어지죠.
결국은 우리는 제일 밑에 있는 요 지점으로 내려가고 싶은 겁니다. 이쪽에서 내려가든 이쪽에서 내려가든 제일 밑에 지점을 내려가서 제일 여기가 가고 싶겠죠. 그래서 내려가는 경사각법을 해서 조금씩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차원 모형을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고선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할 때는 이렇게 2차원으로 바뀝니다. 2차원은 요걸 잘랐을 때,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단면적을 잘랐을 때 같은 높이 있죠? 같은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4는 같은 높이입니다. 우리 MSE 값이 4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쭉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여기는 같은 MSE가 4라는 지점이고 여기는 8이라는 지점이다. 같은 지점.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높이가 같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 방향으로, 이 가운데 지점으로 우리가 계속 경사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분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했던 내용을 아까 전에 봤던 그거를 3차원으로 또 2차원 등고선으로 표현해 준 게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해줬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우리가 기계학습적으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레이트, 학습률 이런 것들도 조정해 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노드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습률이라든가 뎁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귀 분석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회귀 분석, 일반적인 통계 회귀 분석에서는 이런 걸 분석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우리 최소 자승법으로 그냥 바로 찾아서 그냥 답이 하나만 딱 나오는데, 우리가 기계학습적 방법에서는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 즉 학습을 할 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우리가 옵션을 줘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럴 경우에 더 학습 정확도가 올라가느냐, 이럴 경우에 정확도가 올라가느냐를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우리가 하는데, 하이퍼 파라메타, 즉 학습할 수 있는데 학습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 학습하는 방법을 하나만 딱 해서 하는 통계적 방법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옵션을 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적 방법보다는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우리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검정하는 게 있는데, 모델 검정을 통계 분석에서는 가설 검정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가설 검정이 아니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MSE, 그죠? 우리가 통계에서도 우리가 많이 썼다 그랬죠. 잔차를 의미합니다. 잔차라는 게 결국은 에러라는 의미죠. 에러라는 의미. 그래서 그 잔차가 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MSE 값을 이용해서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기계학습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계속 배우겠지만 회귀 분석 말고 예측하는 모델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트리 모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앙상블 모형도 있고, 트리 모형, 앙상블 모형,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모형, ANN 모형, SVM 모형,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서 이런 모형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꼭 회귀 분석이 아니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즉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옵션이 많겠죠. 그죠? 이 A라는 모형, B라는 모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델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 모델로 삼을 수가 있어요. 통계는 회귀 분석 하나뿐이 없어요. 데이터 수도 작고 그 다음에 모델 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아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분석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한정돼 있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굳이 통계 분석 모델 말고 이런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면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우리가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 기계학습, 우리 회귀분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과 그 다음에 기계학습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는데요.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다양한 모델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